지구 주변에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날고 있어요. 일부는 통신과 GPS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고 다른 것들은 날씨와 기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죠. 2009년에 이 위성들 중 하나가 우리 행성의 주위를 돌며 지구 표면에서 반사된 물결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위성은 행성에서 오는 이산화탄소 방출의 변화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걸 발견하게 되었죠. 지구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원리를 완전히 바꿔버린 뭔가를요. 이 파동의 근원은 완전 미지의 것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파동의 특성을 알고 싶어서 위성의 장비들을 원하는 주파수에 맞춰 조정해 지구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알 수 없는 붉은 빛이 우리 행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어떤 곳에서는 광채가 약했고 다른 곳에선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다들 그게 지구로부터 반사된 햇빛이 알 수 없는 빨간 입자들을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분석에 의하면 광원의 원천은 우리 행성에 있었고 결코 태양의 대기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 빛은 도시의 빛, 배기가스 또는 다른 뭔가의 인류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과학자들은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가장 밝은 붉은 빛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내뿜어지고 있었어요. 그곳에 현대 문명의 흔적은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곳은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장 밝은 물결은 아마존 정글, 미국 중서부의 농경지, 북부 상록수수, 그리고 다른 녹색지대에서 나왔어요. 행성의 붉은 빛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식물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살아있는 나무, 잎, 풀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생명에 필요한 산소를 생산해내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식물들이 햇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죠. 이 과정은 광합성이라고 불려요.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모든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 동안 붉은 빛을 방출해낸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건 식물이 들어오는 모든 햇빛을 흡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었어요. 빛의 일부를 붉은 광채의 형태로 되돌려내죠. 그리고 이것은 받고 있는 모든 햇빛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이 적은 양의 붉은 빛은 맨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수백만의 식물들을 멀리서 본다면 이 물결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특별한 장치의 도움으로 이 새로운 광합성 과정은 엽록소 형광이라고 불려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연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에요. 이전엔 나무의 색이 바뀌면 숲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예를 들어 나무가 노랗게 변하면 아마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인공위성을 통해 식물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에는 예외가 많이 있어요. 많은 지역에서 가을엔 거의 모든 나무들이 노랗게 변하고 잎이 떨어져요. 하지만 어떤 경우엔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만약 노란 잎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나무를 봤다면 이미 치료하기 너무 늦은 거예요. 붉은 빛에 생기는 변화는 잎의 색이 변하기 전에 식물의 문제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이게 때맞춰 뭔가를 해줄 수 있게 해주죠. 인공위성의 도움으로 사람들이 이제 행성의 문제 지역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빛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배출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린 식물에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알 수 있어요. 빛은 해초와 식물성 플랑크톤에서도 나와요. 대기에 있는 산소의 50% 이상이 바다에서 나와요. 이론적으로 어떤 행성이 거주할 수 있는 대기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른 행성에 붉은 빛이 있는지 스캔하는 게 가능해요. 붉은 빛은 우리 행성에서만 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깊은 곳에서 망원경을 통해 보면 말머리 성운을 볼 수 있어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죠. 이것은 오리온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사람들은 뒤로 젖혀진 말의 머리와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죠. 이 성운은 1888년에 처음 발견되었어요. 이 거대한 공간은 풍부한 빨간색 빛으로 빛나요. 이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건 성운 안에 초강력한 푸른 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들의 에너지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 중 하나인 수소에 의해 흡수돼요. 수소 원자는 초강력 별로부터 강한 전하를 받아 전자와 충돌할 때 붉은 빛을 내요. 우리 태양계 근처에 초강력 별이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 행성이 말머리 성운에 위치해 있다고요. 아마도 우린 그 빛 속에서 살아서 그 붉은 빛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린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이 아름다운 다채로운 세계 성운을 측면에서만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 행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런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놀라운 광채가 있어요. 이건 진동하는 것 같고 다른 색으로 빛나며 끊임없이 모양을 바꾼 것 같아 보여요. 특별한 장비를 통해 우리 지구를 보면 이게 진동하는 고르지 않은 버블 안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버블층은 꽤 두꺼워요. 지표면 위 80에서 640km의 고도에서 행성을 덮고 있어요.
심지어 국제우주정거장도 이 빛 속을 날고 있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위성들도 이 지역에 있어요. 이곳은 전리층이라고 불려요. 이게 통신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작동을 보장해줘요. 무선 신호와 GPS가 우리의 휴대폰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주죠. 전리층은 순수한 우주에서 대기 상층부를 분리해주는 하전 입자들의 층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은 우리의 행성의 가장자리 같은 건데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곳과 완전한 진공 사이의 경계죠. 햇빛은 지구 주변의 가스로부터 하나 또는 두 개의 전자를 가져와서 그 가스들을 하전 입자로 만들어요. 이런 떠다니는 입자들의 거대한 축적이 전리층을 형성해요. 행성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햇빛이 일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모양과 크기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낮 사이 전리층은 밤보다 항상 더 커요. 이것 때문에 진동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불안정성이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종종 위성을 활동해서 벗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의사소통을 제공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무선 신호와 GPS는 그걸 통과하면서 충전된 입자로부터 반사되어 우리의 휴대폰과 내비게이션 장치로 날아와요. 지구는 빛날 뿐만 아니라 진동하기도 해요. 알 수 없는 진동이 행성 표면이나 깊은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진동은 26초마다 반복되며 절대 멈추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인간의 심장 소리와 비슷한 것 같죠. 거의 가슴 중앙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죠. 지구의 맥박은 행성의 중심인 적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근원지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1960년대 미진이라고 불리는 진동이 미국의 지진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50년이 넘게 지났는데 전 세계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현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행성 지각 안에 숨겨진 심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연구에 따르면 이 심장은 보니만이라고 불리는 기니만의 대서양 남부 또는 적도 지역에 있는 걸로 추정돼요. 매년 겨울 진동은 증가하지만 그 후 강도는 다시 약해져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바다가 진동을 만든다는 이론을 제안했어요. 파도가 표면을 가로질러 지구의 대륙부를 때려요. 이 충격이 해저의 변형을 일으켜요. 평평한 표면에 타격을 주면 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망치로 아무 접시나 치면 물체를 통해 진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울림이 해안선을 치는 파도에 의해 만들어져요. 적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물결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적도에서는 미진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태양이 우리 행성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에요. 태양 에너지는 폭풍과 바람을 증가시키고 해류를 가속화시켜요. 또 1980년에 지질학자들은 파도가 해안에 더 강하게 부딪히는 폭풍우 동안 미진이 강하게 진동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모든 과학자들이 이 이론에 동의한 건 아니에요. 어떤 연구원들은 이 행성이 지진과 화산 활동 때문에 진동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보니 만의 섬들 중 한 곳에 그런 게 하나 위치해 있어요. 고동의 발원지가 이 화산과 가까워요. 하지만 추가 관찰로 기니만의 모든 곳에서 미진이 발견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가설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